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뭐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뭐랄까요, 본인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개혁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이제 당장 본인이 잡혀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재명 대표께 실망했던 것은 이제 최강욱 의원의 사건을 두고 본인도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니 같은 장소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누군가를 조사하고 이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이제 제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당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공격 내지는 내부 총질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던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 편을 죽자사자 욕설로 비난하는 정당이 되어버린 것인가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반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토론과 숙고를 통해서 좀 바꿔나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을 다시 언급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근본도 없는 인간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정작 여성인권만 부르짖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정치인문자. 우연하게 얻게 된 권력에 취해 미래의 권력을 탐하기 시작한 정치불명의 이상한 초보 정치인. 그 한심함에 한마디 할까 합니다. 지난 9일 일장춘몽에 잠시 권력에 취했던 박지원 씨가 되도 않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민주당을 성토하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던 그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갑툭튀하고 나섰는데요. 황당하죠? 그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자를 뉴스의 소재로 언급해주는 자체가 미디어의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어이없는 행태와 그를 둘러싼 민주당 수박들의 꼴값이 눈에 몹시 거슬리는데요. 미래의 수박을 키워놓겠다는 걸까요? 9일 박지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을 살펴보면 그러려니 하다가도 이건 또 뭐야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데요. 김영진, 이원욱, 조응천, 김한규, 여기에 정의당 정혜영 의원까지. 다른 의원들을 차치하더라도 김한규 의원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걸까요? 그래도 믿고 지지했던 의원이었는데 수박들의 모임에 참석한 그를 보니 이 사람도 수박이었나 싶은 생각에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한규가 이곳에 참석한 걸까요? 그는 이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박지원에게 빚이 있었다며 언젠가 그 빚을 꼭 갚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대체 그 빚이 뭘까요? 되짚어보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 6월 1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김한규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요. 김한규 후보는 당시 여론조사의 압도적 1위였던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밀려 2위였습니다. 근데 1위였던 현 부원장을 컷오프시키고 김한규를 전략 공천을 시켜줬는데요. 결국 김한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에게 빚을 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거였는데요. 이제야 그 빚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의 부조리한 공천 시스템에 큰 혜택을 본 게 김한규니까 박지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이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 가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한규 의원에게 묻고 싶은데요. 본인은 짤짤이와 딸딸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과거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당신은 누굴 지지하고 신뢰했는지, 한낱 과거 권력에 취한 또 현재 권력을 탐하는 꼴패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김한규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서영교, 최영두, 양양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최영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검찰에 출석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셨다가 양양자 의원 답변 때 이거를 번복하셔서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총리께서 양양자 의원이 질의하지 않았는데도 최영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바꾸시려면 정부 부처에서 정확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는 신뢰가 있는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총리께서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검찰에 출석 요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다며 검찰의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검찰은 더 이상 추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저녁 늦게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억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발언이나 진술서와 배치되는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물론 이건 검찰발 카더라였습니다.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여론몰이를 위한 수작이며,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요청보다 늦게 나온 이 대표가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도 거부해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도 다 못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출석은 요청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2차례 불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고 이 대표가 서면 진술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입장이라 다시 불러도 얻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 거듭해 소환 조사를 요청했고 그 빌미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에 따라 이미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 위례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이 대표 태도도 구속 명분이 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야당 총수 신병 문제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나선 검찰. 법원이 이 부실한 신청을 받아줄까요? 검찰과 사법부가 한 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설마 이게 가능하지는 않겠죠.